한 주간의 부동산 시황을 알아보는 부동산 뉴스 브리핑 시간. 자, 오늘 이 시간은 9월 13일자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현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추석 전에 내려가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서울과 수도권의 현황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3일 KB 부동산 시황이고요. 서울과 수도권의 현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매매가 전세가 상승률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월 13일자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 0.38,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보여졌던 0.4대의 상승률은 조금 주춤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주춤했다고 말하기에는 3개월간의 추세를 봤었을 때는요, 약간의 변동폭을 주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이번 주도 역시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전세가격 상승률 0.29에서 0.22로 역시 소폭 하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0.2대에서 0.3 사이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번 주도 역시 서울의 매매가 상승률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도의 상승률 이번 주 0.64, 지난주, 지지난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격 상승률 역시 지난주보다는 소폭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적인 전세가격 상승률과 비교해 보게 되면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의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냐라고 보여지고 있죠. 3개월간의 상승률 역시 경기도는 그냥 상승세가 서울보다도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이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 인천의 모습은요, 이번 주 상승률 0.55.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매매가 상승률을 봤었을 때는요, 경기도보다도 계속 더 높게 나타났던 상승률, 지금 보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의 상승률이 거의 0.7에서 1.0대의 상승률을 보였던 거에 비하면 이번 주는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꾸준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하지만 전세 가격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0.4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상당히 하방을 받쳐주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자, 그래서 인천 부분을 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표현을 했을 때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인천에 대한 매매 가격 상승률은 상당히 높았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세가 높다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이번 주에 조금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계속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뭐 매매 가격이 이번 주에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하락세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처럼 보인다. 더더구나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매매 가격 상승세 0.55는 일반적인 상승세보다 상당히 높은 상승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인천의 움직임이 조금 주춤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서울과 수도권은 여전히 상승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서울 지역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서울 지역별 현황을 보게 되면요, 한 달간 노원구의 상승세가 가장 높게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 역시 노원구의 상승세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강북구, 도봉구 0.39, 0.23으로 조금 낮아 보이긴 하지만 뭐 그동안의 상승세가 꾸준히 이어져 왔던 모습으로 봤었을 때는요, 뭐 이 노도강 지역의 움직임이 약해졌다라고 보기는 이번 주에도 좀 어려워 보인다. 뭐 상대적으로 글쎄요, 전세 가격 움직임이 지금 아직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듯한 느낌. 어떻게 보면 노도강의 움직임이 그동안 굉장히 강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일면 좀 주춤하는 게 당연한 부분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그래도 역시 노도강의 움직임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용성광 지역은요, 지금 이번 주 최근 4주간의 상승률 성동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번 주는 용산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용산구의 전세 가격도 움직임이 괜찮고 성동구와 광진구,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성동구가 가장 강한 상태에서 성동구의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움직임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성동구는 한동안 이어질 것처럼 보여지고 있고요.
광진구가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특히 전세 가격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광진구가 조금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 밖에 기타 강북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보시는 것처럼 은평구의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 전세 가격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은평구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듯해 보입니다. 당분간. 자, 여기에 상승세가 조금 주춤했던 지역이 종로구와 중구 지역인데 이번 주는 종로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중랑구 역시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조금 괜찮게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기타 강북 지역의 움직임도 뭐 상대적으로 뭐 낮아 보이거나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은평구, 종로구의 모습이 이번 주 상당히 괜찮아 보이는 모습. 어떻게 보면은 관심도가 높은 지역과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덜했던 곳까지도 같이 움직임이 번져가는 모습으로 이번 주 나타나고 있네요. 자, 강남 쪽입니다. 강남 서부 지역. 자, 강남 서부 지역을 보게 되면 강서구의 상승률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되게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2.82. 그리고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돼도 역시 강서구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역시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돼도 구로구의 상승세. 결국 강남 서부 지역은 강서구와 구로구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 보인다. 자, 여기에 전세 가격 움직임은 뭐 거의 뭐 모든 지역이 0.2 이상의 상승률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모습, 하방이 받쳐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강남권의 상승률은 지난주에는 이제 송파구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요. 이번 주에는 서초구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한 달간의 상승률은 서초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순환매 장세가 뭐 나타난다. 뭐 매번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 식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텐데요. 어떤 지역이 강해지면 그 다음 지역이 움직임이 나타나고 또 다른 지역으로 번져가는 이런 순환매 지역, 순환매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강남권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이제 경기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서북부 지역은요, 동두천의 강세가 이번 주에 역시 뭐 한 달간의 상승세가 높아졌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번 주에도 상승세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동두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정적으로 지정이 됐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일반적으로 보통 조정적으로 지정되고 난 다음에는 주춤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역시 지난주 이어서 동두천의 모습이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말은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들도 매우 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자, 동두천은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보게 되면은 양주 지역의 움직임이 두 번째로 높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양주 지역. 근데 그보다 의정부 지역의 움직임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정부 지역은 전세 가격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즉 갭을 메우는 동두천 지역 주변에서 다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았던 지역이 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양주와 의정부 지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경기도 서북부 지역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서북부 지역에서 전통의 강세 지역이었던 일산, 고양시 지역의 움직임 역시 지금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가, 전세가 역시 모두 다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죠. 경기도 서북부 지역이 전반적으로 경기도 지역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싼 지역 중에 하나로 그동안 평가를 받았다면 그만큼 실수요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지역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동부 지역을 보게 되면은요. 그동안에는 한 번도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던 이천 지역이 움직임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정확히 말하면은 구리, 남양주, 하남, 광주 지역에 좀 집중됐던 이 움직임이 지난주 들어서 이천의 강세로 나타났고요. 역시 이번 주 역시 이천의 강세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곽적으로 번져나가는 정도가 거의 이천까지 번져나가고 있고요. 여기에 상대적으로 거기보다는 좀 수도권에 가까운 서울 쪽에 가까운 광주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자, 그리고 오히려 경기도 강동구에 서울 강동구에 붙어 있는 하남 지역의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외곽 지역의 움직임이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구리와 하남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또 다른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지역을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리고 남양주 지역도 이번 주에는 0.70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네요. 자, 경기도 남서부 지역입니다. 경기도 남서부 지역은 지난 몇 개월 동안은 거의 시흥의 강세죠. 시흥의 강세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그동안 안산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 주를 보게 되면은요. 이번 주를 보게 되면 시흥의 강세 여전히 강한 상태로 보여지고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던 김포 지역마저도 강세로 지금 0.64의 상승률이니까 이번 주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죠. 상대적으로 부천보다는 좀 덜한 모습이지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로 옆에 있는 강서구 지역의 강세 그리고 주변의 또 다른 경기도권의 강세가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움직임이 덜한 김포 지역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 0.64로 상당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의 움직임은요. 시흥 매매 가격과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강하고요. 잠깐 주춤한 것처럼 물론 이제 남서부 지역에서만 주춤한 거겠죠. 그랬던 단원구 지역의 전세 가격 상승세를 보게 되면 다시 매매가로 전이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의 움직임도 이렇게 전세 가격이 0.77로 강해지는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광명의 매매 가격의 움직임 또한 나타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남서부 지역의 움직임은 거의 모든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해 보이네요. 자, 경기 남부 지역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지난주 군포의 상승세가 한 달간 상승세가 가장 높았는데요. 이번 주는 의왕의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주 놓고 보게 되면 안양, 군포, 의왕 이 모든 지역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다. 상대적으로 과천의 움직임이 조금 덜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대로 봤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일 만한 곳, 그 다음에 내 돈에 맞는 수준에 따라서 이 경기 남부권에서 관심도가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남서부도 마찬가지고 남부도 마찬가지고 가격이 매우 높은 지역들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상당히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경기 동남부 지역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화성의 강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주 역시 화성의 모습은 매우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금 보게 되면은요, 수원 지역 강하고요. 용인 지역도 강한데,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고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 이 지역의 움직임이 조금 덜한 모습을 보이죠. 경기도 동남부 지역은 아직 순환매 장세가 드러나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조금 많이 심한 것들도 아마 그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변 지역의 움직임이 강해진다면 나름대로의 성남 지역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염두에 두시고 지역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도 마지막 최남부 지역이요. 오산의 움직임은 지난 몇 개월 동안 보셨을 때 가장 강한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다 보게 되면 안성이 이번 주 조금 주춤합니다. 그동안은 모든 지역이 다 빨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는데 안성 지역의 움직임이 아마 이제 현장에서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평택, 오산, 안성 중에서는 안성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 원래 보여지죠. 입지적으로. 그랬을 때 이 지역의 임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 세 군데 지역은 매우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은 곳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경기도권에서는요. 경기 서북부 지역, 그 다음에 동남부 지역, 최남부 지역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강한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 지역인데요. 자, 인천 지역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주춤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주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연수구의 강세 가운데서 이번 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동구를 좀 제외하고는 0.4 이상의 상승률이 나타났고요. 자, 그동안 가장 상승세가 낮았던 지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미추홀구였는데 이번 주 1.19 올라오면서 주변 지역과 비교해서 이제는 거의 동등한 수준 아니면 거의 이제 상위권으로 들어서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전세 가격 역시
소폭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추홀구가 지난 몇 주간의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사람들이 인천권에서는 조금 관심도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다시 뭐 그런 거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지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즉 갭매우기 정세가 확연히 나타났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인천 지역의 가격은 주변 지역 다른 그 서울과 경기도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들의 움직임이 인천의 관심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춤한 부분이 다음 추석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서울, 인천, 경기 모든 지역의 강세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추석 이후에도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서울과 수도권 계속 이어질 것처럼 지금 현재로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적인 저평가를 찾아서 많은 지역을 임장 다니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과 서울 수도권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